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우리나라에선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게 인생의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재산인 것은 물론 가족들이 먹고 자고 쉬는 보금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새 아파트를 계약하고 돈까지 냈는데도 입주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 내용 취재한 KBS 더보다 이승종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이승종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지난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전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들이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집회 열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이게 이제 지난달 2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대전에 한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한 80여 명 정도가 서울 한 건설사 본사 앞으로 네. 상경을 해서 이제 집회를 벌였는데요. 근데 이제 집회를 연 건설사 이유를 큰 회사예요? 건설사가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 예, 네. 저희가 말을 하면은 모두가 알만한 그런 회사였고요. 근데 이제 집회를 연 이유가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네. 이 재개발 아파트가 원래는 지난 4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 조합원분들이 아직까지도 입주를 못하고 있다는 네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4월 말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원래 살던 집도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 이사 시기에 맞춰서 착착 준비를 해왔는데 못 들어가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단기 숙소를 전전하기도 하면서 아이고, 굉장히 이제 그거 주거 할 짓이 생활에 아닌데. 예, 예.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입주 시기가 기약이 없다고 생각이 되자 서울까지 올라와서 집회를 열었던 겁니다. 오죽하면 서울 본사까지 왔겠어요. 네. 그렇죠? 집회를 그렇게 열었고, 자, 아파트는 다 지었는데 못 들어간 이유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 굉장히 이제 그게 이제 의외인 부분인데요. 우선 네네. 이 아파트가 이 서대전역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고요. 아, 좋은 위치예요. 네, 예, 저희가 예. 직접 가보니까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5개 학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들 지역에서는 무지하게 좋아하는 위치네요. 네, 예. 그 지역에서는 학군이 상당히 좋다. 학군까지 이렇게. 좋고? 예, 예. 좋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 네네. 아파트였고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전체 한 997세대인데 네. 그중에 재개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원이 170세대 그리고 일반 분양자가 800세대 정도 되는데 네. 일반 분양자는 이미 입주를 했거나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거꾸로네. 네. 이게 아니 본래 조합원이 더 우대 네. 받아야 된다고 우리 맞습니다. 상식인데, 네. 자, 일반 분양자는 입주를 했거나 하고 있고, 네.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은 입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이 기자가 갔을 때 상황이 시점이 언제 취재할 때 시점이 저희가 이제 지난달 24일 날 내려갔습니다. 오케이.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러니까 네. 지난달 말이네요. 네, 네. 그 시점에 네. 자, 지금 말씀은 저 일반 분양자들은 열심히 입주하고 있고 네. 더 어떻게 보면 우대받는 게 우리 상식인 조합원들은 입주 못하고 있다. 그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특성상 네.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20년, 30년 이렇게 거주하면서 가족들이 모두 이 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네. 저희가 만난 한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분이었는데 본인들 가족도 조합원이고 네. 본인들의 시댁도 시댁 어르신들도 이제 조합원이었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디 부모님 뭐 주위에서 네. 같이 옹기종 네, 네. 아주 사이좋게 살려고 했었는데 네. 네. 우리가 이 낡고 오래된 집에서 몇십 년을 살아왔지만 얼마나 견뎠겠어요. 네. 그동안. 예. 이제는 신축에 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버텨왔는데 이제 입주가 계속 미뤄져 왔던 거죠. 그러니까요. 자, 지금 우리 이승종 기자 얘기 듣고 보니까 우리 상식을 약간 뒤엎는 얘기인데 일반 분양자들 입주하고 있는데 조합원들만 입주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를 이제 한 단어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바로 공사비 때문입니다. 예. 이곳이 이제 재개발 아파트 997세대 거의 1000세대 가까이 되는 곳인데요. 원래는 공사비가 네. 2019년에 도급 계약서 그러니까 이 건설 계약서를 맺을 때만 해도 1,700억 원이었습니다. 네네. 예, 공사비가 1,700억 원이었는데 공사를 이 건설사가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변수가 생긴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시공사 건설사가 조합에게 630억 원 정도를 공사비를 더 올려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그럼 한 겁니다. 1인당 분담금이 좀 늘어나겠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조합에서는 23년 말에 네.
총회에서는 이 공사비 증액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통과가 됐는데 네. 이제 재개발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이제 각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이제 통보가 되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630억 원 늘어난 공사비를 감안한 추가 분담금이 통보가 됐는데 조합원분들이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1인당 나눠도 제법 네. 많이 내야 되는. 많게는 한 3억 원 정도까지 와, 추가 큰 분담금이 돈이다 나왔습니다. 그거는 정말.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이것은 이 공사비가 우리들은 납득을 할 수가 없다. 3억 원이 어디서 갑자기 생겨요? 네, 솔직히.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검증단을 꾸려서 건설사에 우리 공사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네. 재협상을 요구를 했는데 근데 당연히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23년에 이미 총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예. 이제 와서 재협상을 요구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1,700억에서 2,300억으로 600억 증액된 게 통과된 건 아니잖아요. 600억 증액이 된 게 23년 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 통과는 됐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건설사가 이미 통과된 안건을 가지고 이후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군요.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시공사가 공사비를 다 주지 못하면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입주를 막은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거는 어쨌든 그 조합원 총회는 통과한 거고 아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은 추가 분담금 이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네, 그냥 상관이 입주하고 없습니다. 있고 네. 이분들은 와 이게 3억을 내야 되냐 이거 절반 이하로 줄이거나 1억 이하로 줄여야 우리 되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쨌든 총회는 그 한 2년 전에 통과했던 맞습니다. 사안이네요. 네. 그때는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세무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부담하려 그러니까 네, 못 낸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네. 자 제가 아까 취재가 언제였냐는 게 6월 말이면 거의 한 달 전인데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었다고요? 입주 관련해서? 예, 다행히도 입주 관련해서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예. 아까 이분들이 서울로 상경해서 집회를 한 게 지난달 20일입니다. 네네. 저희가 이 사안을 지난달 20일부터 취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정확히 일주일 만에 시공사와 조합 간에 입주 합의가 됐습니다. 네. 우리 이승종 기자가 합의하라 그랬어요. 뭐 어떻게? 그랬던 건 아니지만 다행히 합의가 됐습니다. 원래는 4월 말부터 2개월 가까이 입주가 지연이 되고 네. 이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던 상황인데 다행히 일주일 만에 입주 합의가 되면서 막 이게 취재하고 공론화 시키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취재 즈음에서 좀 이게 또 티격태격하다가 합의가 돼서 지금은 입주를 하고 있다. 네, 다행히 지금은 얼마에 조합원분들도- 합의했는지까지는 잘 모르죠. 그것까지는 금액은. 금액은 예. 일단은 입주는 합의를 하되 예. 시공사가 요구하는 그 공사비 예. 전액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예. 조합이 시공사에 공사비를 주도록 한다. 주는데 당장은 아니고. 네, 당장은 그러니까 아닙니다. 주는 시기만 일단 늦춰놨네요. 네, 맞습니다. 금액까지 지금 조합 총회 통과하는 거 금액까지 늦추지 못하고 네, 자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억 늘어난 거 사실 솔직히 지난 뭐 원자재 가격 전 세계적으로 오르고 해서 우리 수입 물가 오르고 그 각 전국의 공사 현장에서 공사비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건 추세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건설사들이 뭐 거짓말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라는 거는 자기네 이익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대화하려는 게 속성이잖아요. 자 시공사 측은 공사비가 이렇게까지 늘어난 이유를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 측에서는 네. 일단은 공사비가 늘어난 거는 조합에서 요구한 이제 설계 변경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됐고 다음으로 이제 물가 상승, 네. 물가 상승이 이제 크다 이런 입장을 거기엔 뭐 밝혔는데요. 원자재 가격도 들어가고. 네.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것이 2020년 대비해서 올해 지난 5월 지수를 살펴보면 예. 한 3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많이 오르긴 예, 올랐네요. 많이 오르긴 올랐죠. 예. 이 참고로 이 대전 사례 같은 경우가 공사 계약서를 쓴 게 2019년이었으니까요. 네네. 네, 그때 이후로도 조금 더 많이 올랐지는 않았을까 그런 추측은 가능하고요. 네. 또 이제 시공사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재협상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런 당장 입장을 주기 밝혔습니다. 힘들면 일단 저 시기나 밀어주겠다. 네. 이 정도 상황이고. 맞습니다. 근데 또 이게 보면 입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냥 입주 안 하면 지연될수록 그게 다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밖에 살아야 되니까 그게 또 비용이 드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데 자 대전 말고요.
이 기자. 네.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공사비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승정 기자가 지역 주택조합 사례 이제 취재했다고 해요.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다녀온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전북 이 남전주 IC 근처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네네. 근데 이곳은 전체가 6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전체 공사비가 870억 원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번 달 7월 네. 중순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예. 시공사가 비슷하죠. 입주를 몇 개월 앞두고 한 2개월 정도 앞두고 공사비 170억 원 증액을 요구를 한 겁니다. 전체 원래 공사비 870억 원에서 170억 원을 올려줘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네. 조합에서는 그 170억 원 전부를 올려줄 수는 없다. 네네. 그중에 우리는 80억 원만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금액 차이가 발생을 하면서 예. 이제 이 170억 원 증액안이 조합원 총회에서 계속 부결이 됐거든요. 그러자 시공사에서 입주 지연을 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아까는 예를 들어서 어디였죠? 그 재건축 아파트였죠. 아까는 이제 대전의 재개발 아파트였고요. 재개발 아파트였고, 자 이거는 지역 주택조합 사례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자 근데 아까하고 제가 이 기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아까는 이미 2년 전 저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를 한 건데 이거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급작스럽게 170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조합 측이 요구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이제 조합원이나 이제 조합에서는 굉장히 네. 나타내고 그렇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런 증액안이 있다면 미리미리 본인들에게 소통을 해줘야 한다, 해줬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예. 입주를 몇 개월 앞두고 갑자기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170억 이것도 큰 원이면. 회사예요? 이곳은 그렇게 아까보다는 그렇게 네, 큰 회사는 아까 아니고 건설사보다는 작은 회사지만 약간 지역 건설사 같은 거구나. 네, 예, 그 예.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있는 건설사입니다.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이름이 있는 네, 그런 그 맞습니다. 건설사. 네. 예. 자 그렇다면 그 입주 지연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이 돈이잖아요. 이 맞습니다. 입주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뭐 재건축이라든지 지역 주택 어쨌든 입주 예정자들은 재산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집이라는 게 예, 예. 한 가정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전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예, 대부분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죠. 네. 예. 더군다나 이제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원래 예정됐던 입주가 지연이 되면은 한 가정에 굉장히 심대한 타격이 예, 없을 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난 한 사례도 부부였습니다. 저희 이 지역주택조합에 신청한 부부였는데 네. 결혼 38년 만에 신축 아파트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이 지역주택조합에 신청을 한 거예요.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어요. 네, 예. 38년 만입니다. 결혼 38년 만에 신청을 했는데 이 입주 시기가 계속 지연이 되니까 이분들도 입주 날짜에 맞춰서 막 단기 숙소를 구하고 또 이 지역에 한 달, 두 달 이런 단기 숙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교외 지역에 구했는데 그 만기가 다가오도록 입주가 못하게 되니까 집주인에게 사정을 하고요. 예. 조금만 더 거주하게 해달라. 이렇게 사정을 하면서 일주일, 2주일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본인들의 원래 예정됐던 이삿짐이 있잖아요. 네네. 이삿짐도 지인의 집 창고에 임시로 보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짐에서 지금은 이제 여름 옷들을 꺼내놨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럼 가을 되면 또 그 창고에 가서 가을 옷을 꺼내와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그렇지 저 입주 지연된다는 게 그냥 단순한 그냥 조금 불편이 아니고 이게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고 심지어 1년이 되고 이러면 그 재산적인 거 누가 저기 보상해주기도 쉽지 않고 그런 사례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수백 명의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 또 그런 경우들을 보면은 이제 이 경우도 부부 중에 이제 아내분이 신청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이제 자책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예. 저 뭔가 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예. 그러니까 남편한테 미안하다. 그렇죠. 남편과 이제 자녀들에게 미안해서 내가 왜 그때 이 지역주택조합을 신청을 했을까? 신청만 안 했다면 지금 이렇게 단기 숙소를 전전하면서 네. 언제 입주가 될지도 모르는데 마음 졸이면서 이분들은 이미 신축 아파트로 들어간다는 기쁨에 가구들도 네. 미리 구매를 해놓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지연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괴롭고 본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런 선택이 원망스럽고 또 그렇다 보니까 가족 간의 불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충분히 불화 나타날 수 적지 있어요. 않았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기자?
서로 보듬어주고 뭐 저도 잘 못하는데 네. 서로 보듬어주고 이렇게 격려하고 여보 우리가 그래도 좀 그렇게 깨끗한 집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여보가 한 건데 나 괜찮으니까 이거 잘 버티고 잘 이렇게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해? 그런 자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고 저도 말은 이렇게 네. 하지만 잘 못합니다. 네. 실제로 막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막 이게 뭐라 그럴까 사람이 예민해지거든. 그러니까 맞습니다. 싸우기도 네. 쉽기 때문에 그럴수록 가족끼리 더 이렇게 서로 보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네, 제가 우리 이승용 기자한테 말씀드린 거고.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그 사례들을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전국적인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조금 나눠 볼게요. 예컨대 그 공사비 갈등이 뭐 전국적으로 많은 단지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통계적으로도 잡힐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좀 정리된 게 있습니까? 네, 이제 공사비 갈등이 벌어졌을 때 네. 이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제도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 공사비의 적정 액수가 얼마인지를 전문가 집단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을 해주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예. 그런데 2019년에 이 검증 건수를 보니까 19년 만에도 3건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난해 검증 건수가 36건으로 오, 엄청 늘었네. 네, 무려 네. 12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들이 늘었다는 거니까 네. 공사비를 두고 갈등이 늘었다는 의미고요. 예. 문제는 이 공사비 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을 해도 예. 그 결과에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일종의 이제 재판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네. 이 조합에서 그리고 시공사에서 말하는 공사비가 서로 다를 때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가 500억 원이면 예. 검증을 맡기니까 부동산원에서 이 적정 공사비가 300억 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내려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판정을 내려주면 그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도 어떤 규칙 사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그런 상황이고 많이 늘었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 같은 경우는 아까도 몇 차례 얘기하셨지만 그 가격 상승 특히 원재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게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또 분쟁이 빚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조합하고 그 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자 이게 단가를 쓸 겁니다. 자 얼마인데 다만 부대 조항에 자 이게 원자재 가격이나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 가격은 인상될 수 있으면 이게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맞습니다. 그 시공사에서 얼마나 탄탄한 변호사들 뒤에 바치고 그거 쓰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제 생각에는 근데 거기다가 얼마 이상은 안 된다고 쓸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에는 더 전문성이 시공사 측이 많지 않겠어요? 시공사 측이 훨씬 전문가들이 거기가 많고, 훨씬 더 선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훨씬 이제 예.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 있다고 볼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조합원 혹은 조합들은 예. 이 공사비나 재건축 재개발 같은 도시정비 사업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비에 대해서는 평생 한 번 정도 네. 볼까 말까한 일일 겁니다. 근데 이런 공사비 증액 혹은 공사비 도급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이 조합원 총회를 가보면요, 네. 이 책자가 수백 페이지입니다. 네. 예, 수백 페이지에 빽빽하게 이제 숫자가 가득 적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네. 그거를 솔직히. 예.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그 조합원 총회 수백 페이지짜리를 보고 검증을 하고 이 공사비가 맞는지 네.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보통 조합에서 네. 시공사를 계약을 할 때 예. 가장 많이 보는 경우가 평당 단가로 계약을 합니다. 평당 단가. 예, 그래서 뭐 신문에도 주요한 정비 사업을 보면 건설사들이 우리들은 평당 공사비 800만 원, 평당 공사비 900만 원 예.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럼 일단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수년이 지난 후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입주를 앞둔 시기에 예. 공사비 증액 이슈가 분명히 불거집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은 추가 협상의 영역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강자가 있고 약간 열세인자가 있잖아요. 네,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 이 시공사들은 그
여러 업체들이 달려들잖아요. 특히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 강남 지역이든 서울 지역의 주요 지역이든 막 엄청난 전쟁인데 수주 전쟁인데 그때까지는 뭐 온갖 그 좋은 얘기하다가 딱 계약 맺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전문적인 이쪽이 추가적인 상황이 생기면 이게 가불이 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예.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뭐냐면 이 시공사를 계약하기 전후로 네. 갑을 관계가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네. 예. 시공사를 계약하기 전에는 이 건설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발 우리를 시공사로 선정을 해달라 하면서 온갖 그 홍보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뭐 조합원들 앞에서 인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옛날엔 선물도 돌렸는데 막 그건 아마 제도적으로 잘 안 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일단 시공사 계약을 하고 나서는 음. 시공사가 이제 갑이 되는 거죠. 네, 갑자기 얼굴을 맞습니다. 바꾸는. 네. 뭐 시공사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고. 자, 특히 지역 주택 조합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뭐 재건축, 재개발 조합보다 피해가 더 큰 경향이 있어요. 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역 주택 피해 크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좀 취약한 점이 있습니까? 예,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고 그래요?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서 이 지역주택조합 관련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왜냐하면요. 지역주택조합은 적용 대상 법이 주택법이고요.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 같은 도시정비사업은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보통 저희가 이제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도정법.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법이 다릅니다. 예. 그런데 이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분양, 건설 등 전 분야에 있어서 예. 이 도시정비사업보다는 다소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구멍이 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구멍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네. 앞서 말씀드린 공사비 갈등, 입주 지연 그리고 조합원의 피해 예. 그러한 온갖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그만큼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이 지주택 같은 경우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제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것이 지역주택조합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해당 사항이 아니거든요. 공사비 검증 제도는 재개발 혹은 재건축 같은 도시정비 사업만 대상입니다. 투명성도 상당히 좀 이렇게 담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예, 맞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가 만난 한 지역주택조합의 이제 조합에서도 예. 본인들이 공사비가 좀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부동산원의 검증을 요구를 했는데 부동산원에서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제 거절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불거지다 보니까 현재 정부에서도 다음 달 그러니까 8월 말까지 전국에 지역주택조합을 전수조사를 하고 난 후에 네. 대책 마련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80년대 지주택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네. 45년 만에 제도가 개선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5년 만에 네. 제도가 개선이 된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뭐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대상이 아니다 이러고 있는데 문제점은 꼭 해결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신다면 제도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하면은 좀 더 그 투명해지고 더 이렇게 그 조합원들 입장에서 더 이익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을 할 때 네. 정확한 공사비 산출 근거를 요구를 하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저희가 만나보면은 나중에 공사비 갈등이 불거져도 본인들이 기존에 이제 계약을 했던 그 산출 근거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비 증액 이슈가 터져도 비교가 너무 어려운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산출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초반에 계약할 때 이미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갖고 있어야지 그 시공사에서 함부로 올리지 못할 어떤 그 방책이랄까 그런 게 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토부가 지난해 1월에 네.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를 이미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에 보면은 공사비 산출 근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표준계약서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 이제 정비사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만약에 이 방송을 청취하시고 네. 만약에 건설 계약서를 쓰신다면 예. 이 표준 계약서를 차용해서 활용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공사비 검증 제도 예. 그리고 이 공사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현재 있는데 네. 강제성이 없습니다. 네. 판정을 내려줘도 이 판정이 땅땅 내리면 적용이 돼야 이 갈등이 해결이 되잖아요. 거의 권고 수준이에요. 네. 그냥 네. 참고만 하는 참고 및 권고. 네, 맞습니다. 오. 그렇다 보니까 갈등에 대해서 현재 존재하는 이런 검증제도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을 하려고 해도 갈등이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제도적 장치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네.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공사비 갈등 문제, 준공이 되고도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 이승종 KBS 시사제작국 기자와 심층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이승종 기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